먹는다는 것. 제주도에서 유기농 귤 농사를 짓는 친구가 청견 한 상자를 보내왔다. 제주 오렌지라고 불리는 청견은 초겨울에 수확하는 귤과 다르게 봄에 딴다. 3월과 4월 제주의 맛은 청견이라 할 만큼 과즙이 풍부해 봄의 갈증의 제격이다.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일품이지만 상품성 좋은 다른 감귤류들에 밀려 한 해가 다르게 베어져 나간다. 그래도 아직 과수밭에는 청견나무가 한두 그루씩 있다. 노지에서 자연광과 바람을 맞으며 익은 열매라서 껍질을 벗기니 순수한 향이 밀려온다. 귤에서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이 있다. 한 조각을 깨물자 청량감이 입안에 가득하다. 과즙하면 망고다. 망고를 맛보고 싶어 하던 한 여성은 인도 여행 중에 손바닥에 흥건히 흘러내리는 즙을 즐기며 씨앗에 붙은 과육까지 빨아먹었다. 1시간도 안 되어 문제가 발생했다. 입술이 온통 부르트면서 과즙이 묻은 입 주변과 목 아래가 따갑고 가렵기 시작했다. 곧이어 수포가 생기고 눈 밑까지 붉게 번져 참혹한 얼굴이 되었다. 망고가 온나무과 과일이라서 씨앗 근처를 먹으면 옷이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 후 윗바사라 명상을 배우러 보드가야에 갔는데 정해진 열흘 코스를 채우지 못하고 네팔로 트레킹을 떠났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삶이 힘들 때마다 인도에 가서 명상을 하며 자아를 탐구하겠다고 되뇌이던 그녀였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청견 하나를 다 먹어서 또 한 개를 잘라야 했다. 청견은 칼로 껍질에 10십자를 내야 잘 벗겨진다. 나도 2해 전 오랜만에 보드가야에 갔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아래서 명상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마하보디 사원 안으로 갔더니 부지런한 외국인 명상 수행자들과 불교 순례자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새가 흰 똥을 싸서 서양인 남자의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진지하게 명상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머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낄낄거렸다. 새는 부처와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보드가야의 노점들에서 귤을 자주 사 먹었다. 건기가 길어서인지 당도가 떨어지긴 해도 반가운 과일 중 하나였다. 내가 묵은 티베트 절에는 친절한 승려도 있고 불친절한 승려도 있었다. 나는 귤을 사가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씨앗을 뱉으며 다 함께 나눠 먹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여행 중에 만난 한 노부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오더니 팔에 낀 바구니에서 무화과 2개를 꺼내서는 생면부지에 카잔차키스에게 주었다. 카잔차키스가 물었다. 저를 아세요, 할머니? 노부인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며 말한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뭘 주면 안 된단 말이냐. 너는 인간이야. 나도 그래.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2번째 청견도 한 조각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언제 먹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생각에 사로잡혀 습관적으로 입에 넣은 것이다. 오도르는 망고와 트레킹 떠난 여성과 보리수 아래서 새똥 맞은 수행자와 무화과에 이르기까지 사념들이 정처 없이 나를 끌고 다녀 향기로운 청견의 맛은 유령이 즐긴 셈이 되었다. 이 봄에 나는 청견을 먹은 것인가 생각을 먹은 것인가. 틱나하는 붓다의 일생을 재구성한 글에서 다음의 일화를 들려준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마을의 아이들이 친구가 되어주었다. 하루는 난다발라라는 이름의 아이가 붓다에게 귤 한 바구니를 가져왔다. 붓다는 아이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 둘러앉아 귤을 먹었다.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말했다. 귤 껍질을 벗긴 후 자신이 귤을 먹고 있음을 자각하며 귤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각하며 귤을 먹는다는 것은 귤 껍질을 벗기면서 자신이 귤 껍질을 벗기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서 자신이 귤을 입에 넣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귤의 상큼함과 단맛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다. 난다발라가 가져온 귤은 9조각으로 되어 있다. 나는 각각의 조각을 자각 속에서 먹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 것인지 알았다. 나는 귤에 대해 잊지 않았으며 따라서 귤은 내게 아주 생생하게 존재했다. 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때 그것을 먹는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붓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오후의 햇살이 붓다와 아이들의 얼굴에 광채를 드리웠다. 그렇다면 자각 없이 귤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귤의 상큼함과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귤 껍질을 벗기면서도 자신이 지금 귤의 껍질을 벗기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서도 자신이 귤을 입에 넣고 있음을 모르는 것이다. 귤의 향기를 맡고 맛을 보면서도 자신이 지금 귤의 향기를 맡고 맛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귤을 먹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면 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귤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먹는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귤을 먹으면서도 사실은 먹지 않는다. 대신 기억을, 걱정을, 분노를,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먹는다.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놓친다. 마음 놓치기가 습관이 되어 기쁨 놓치기가 일상화된 것이다. 제주도의 검은 땅이 나를 위해 마련해준 청견을 오롯이 즐기는 것이 그토록 쉬운데도, 청견 한 조각으로도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데도, 마음을 다해 먹는 일은 마음을 다해 일하고 마음을 다해 눈앞의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마음을 다해 자신의 삶과 만나는 것으로도.